네. 예, 자,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은 뭐 지수가 큰 등락은 없었어요. 뭐 조금 빠졌는데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 뭐 지수 얘기는 짧게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환율이 1450원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1465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환율 관련된 얘기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환율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근데 또 뉴스가 또 그렇게 나오면 또 항상 부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또 걱정들 많이 하실 게 또 걱정이 돼서 환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 대선주 이쪽에서 보면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요. 그래서 그거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시간에서 그 오늘 장중에 그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들이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 살짝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 이제 또 그 시간에서 히토류라든지 이런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또는 분쟁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짚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깨알같이 신세계 정용진 그 회장 관련주들도 또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쭉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죠. 네. 자, 일단은 뭐 이쯤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연말이라서 뭐 모임도 좀 많으시고 뭐 아니면 어디 해외여행도 좀 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한 2, 3년 코로나 터지기 전엔 더 그랬고, 근데 아무튼 연말쯤 뭐 회식이다 뭐다 바빠요. 그죠?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더라고.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코로나 이후에 약간 좀 그런 모임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뉴스를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 보시면은 다 죽는 소리밖에 하네요.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이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은 힘든 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일단 그럼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날도 저희는 또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난 게 있거든. 뭐냐면 최근에 우원식 관련주로 추천했던 게 있는데 우원식 관련주들 다 내려앉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익이 났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마 희한하실 겁니다. 예, 저희는 요즘에 수익 꾸준하게 나고 있고요.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라도 올라와서 뭐라도 하루에 하나씩은 파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그 얘기 뒤에서 하도록 하고, 오늘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는 0.3%, 0.4%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6% 하락 마감했는데 그냥 이 근처에서 그게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얘기할 게 별로 없고요. 넘어갈게요. 여기서 뭘 벗어나야지 얘기를 하죠. 이쪽으로 벗어나든 이쪽으로 벗어나든 방향이 딱 나오면 자 이렇습니다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수 얘기를 거의 안 하죠. 네.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는데 이걸 억지로 얘기한다?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맞죠? 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는 어제 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휴였기 때문에 대부분 쉬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이제 급등을 많이 하죠. 여기 보면은 자, 많이 올랐어요. 1465원. 그러니까 하루치로 따지면 0.5%인데 이게 12월 19일 이후에 즉 탄핵이 통과되고 나서 환율이 더 오른 거죠. 이게 뭐 우리나라 정치 상황 때문에 뭐 이 사람들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 탄핵시킨 거는 다 반대편인데 이게 왜 윤석열 잘못이냐, 응? 민주당 잘못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각자 의견이니까 서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좋냐 나쁘냐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좋을 게 없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수출업체들은 좋아요. 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아무튼 좋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원화 약세니까, 원화 약세 수혜주들은 보통 대기업, 수출기업,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좋아지죠.
그렇죠? 뭐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다행인 건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근데 이제 다행인 게 뭐냐면 이 석유 가격,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게 석유잖아요. 기름이니까. 근데 기름 가격은 최근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70달러 전후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환율이 약간 이게 국제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넘고 막 이럴 때 환율이 저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좀 시끄럽죠. 경제에 더 큰 부담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괜찮은 거예요. 음? 오늘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맞잖아요. 환율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환율 올라가면은 돈을 많이 버는 수출 기업들도 수익성이 아주 좋아지는 수출 기업들도 많고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00% 수입하는 게 뭐예요? 기름. 그렇잖아요. 이게 기름값이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대 유지하고 있고 농산물 수입을 많이 하죠. 농산물, 뭐 옥수수, 밀, 콩 이런 거 90% 이상 수입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국제 농산물 가격이 어떠냐를 보여드리면 되겠죠.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럴 땐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바들바들 떨면 안 돼. 차분하게 딱딱딱 팩트를 짚어야지. 옥수수 어때요? 굉장히 낮죠? 여기랑 대충 여기랑 비교하시면 돼. 여기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 정도밖에 안 돼요. 낮아요. 응? 더 수입하는 거니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옥수수, 밀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응?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부터 아무튼 낮아요. 뭔 걱정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대두, 콩 어때요?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전년도보다 낮아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이 농산물 가격이 최근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도 이 수입 물가 물론 이제 영향이 당연히 있는데 워낙 그 농산물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낮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자꾸 우리나라 뭐 탄핵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그 문제가 있죠. 그게 영향을 안 줬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이게 중심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원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상대적으로 강세 또는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상식이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영향을 받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이만큼 올라갔고요. 횡보하다가 또 지금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10월 달부터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계엄, 그 다음에 탄핵 여파가 있냐 없냐? 있죠. 있는데 기본적인 것보다 달러가 갑자기 강세가 확 오르듯이 올라가서 그래요. 처음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 다 트럼프 때문이다 그러더니 지금은 또 뭐 누구 때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욕을 하잖아요. 재수 없다고 진짜. 연준 의장도 재수가 없고 너무 정말 짜증나요 진짜. 응? 이렇게 해놨어. 맞죠? 네. 부동산 시장 초토화시킨 부동산 시장 얘기하지 맙시다. 또 머리 아픕니다. 아무튼 네. 달러가 자체가 지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엔화를 보면 되잖아. 엔화도 올라가요. 제가 여기 화요일날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엔화가 막 올라갈 때. 아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 무조건 윤석열 때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 엔화가 올라가는 것도 윤석열 때문입니까? 웃으면서 네? 아니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다 윤석열 때문인가요? 윤석열 호칭 써야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어? 근데 이 빌어먹으려면 이 썩어 문드러진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다 그렇대. 응? 그게도 또 속고 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을 편들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응? 민주당 편을 두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특히 미국 편을 두고 싶은 미국의 바이든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환율이 조금 오르면 이 미친놈의 기자들은 맨날 이런 기사만 써. 요즘에 제가 입이 약간 거칠어졌죠. 네. 그래도 쌍욕을 하진 않습니다만 맨날 그냥 이런 것만 써. 어? 아니 사진도 왜 이런 걸 올리냐고. 네? 머리가 흘러내려서 좀 머리를 좀 약간 뒤로 넘기시는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뒷목 잡고 있는 것 같잖아. 하여튼 모르겠어요 진짜. 네? 사진도 이딴 걸 써요. 나쁜 것들 진짜. 제가 편집국장이었으면은 이런 기사 쓴 인간들 내 머리털 다 뽑아놨어 진짜. 어? 왜 이런 사진을 써 여기다가? 예? 안 그래요? 꼭 뒷목 잡고 있는 것 같잖아. 응? 아유 진짜. 그러니까 환율 폭등, BSI 쇼크. 여러분들 BSI가 뭔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아니, 아는 분도 있겠지. 잘 모른다고. 근데 뭐 점점점 이러면서 기업 퍼펙트 스톰 공포. 그렇지. 또 이런 얘기 나와야지. 환율만 올라가면 퍼펙트 스톰이래요. 응?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사도 길어요. 길다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왜? 길어야 광고가 많이 뜨니까. 그죠? 네. 이래가지고 결론이 없어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잘 보시면 결론이 없어. 꼭 남의 말을 빌려. 기자의 자기 의견이 아니고 남의 말을 빌려서 막 그랬대 이런 식으로 우려하고 있다. 응? 좋아요 2개 누른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많이 쏟아지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론이 없거든. 결론이 없고요. 불안해하라는 얘기예요. 보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한 게 정확한 거 아닌가요?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화폐는 다 약세가 되는 거지. 시간 나실 때 달러, 유로 얘도 똑같이 얘는 거꾸로 가거든요.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약세예요. 얘도 약세잖아요.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중국 위안화 자꾸 올라가죠? 천천히 이긴 하지만 여기 중국 정부에서 통제라니까 러시아 다 보시라니까 이게 다 연관이 있다니까. 달러, 호주 달러. 여기 보면은 원 달러, 엔 달러, 달러가 뒤에 있죠. 근데 여기는 달러, 유로, 달러, 호주 달러죠. 여기 내려가는 게 약세인 거지.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저 망할 놈의 기자들은 언론사들은 이런 얘기를 안 써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영향이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호주 달러, 유로와 엔화도 다 이제 약세입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기사 써주면 안 돼요? 그렇게 쓰는 기사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욕하잖아요. 빌어먹을 것들이라고. 진짜 빌어먹었으면 좋겠어. 빌어먹는 게 뭐예요? 네. 거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참.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전 그런 기사 보면서 그냥 욕해요. 빌어먹을 것들이면서. 그런 기사 왜 보면서 힘들어하냐고. 예전에 저희 방에 있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환율만 오르면 발발발 떨어. 아니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떨고 있을 거라 지금. 응? 치아와 떨듯이 막 떨어요. 툭 하면 손절하고. 그래갖고 무슨 돈을 버냐.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버냐. 어쨌든 결론이 뭐예요? 네. 신경은 쓰입니다.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게 신경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경 쓰실 에너지가 없으세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히려 계엄 이후에 마음이 편안하다고. 계엄 비상계엄 딱 나오고 뭐 탄핵한다고 막 민주당 난리지기고 지금도 이제 국무총리도 탄핵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처음에 저도 이게 뭐지 혼란스러웠어요. 하루 이틀 2, 3일은 혼란스럽더라고요. 한동훈 배신하고 막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나오고 막 뭐 또 이상한 기사를 막 쏟아져 나오고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정리를 금방 하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 기회다. 어? 기회다. 기회를 잘 활용하자 그러고 이제 치웠죠. 그 다음에 들었던 얘기 그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다른 데 신경 쓸 그게 없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들은 돈을 더 많이 버셔야 되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선주하고 트럼프 수혜주 두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실제로 걔네들이 오늘도 움직였고요. 다른 거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것만 움직여. 회사마다 각자 호재가 있으면 그날 급등하는 게 있지만 전체 무리를 지어서 급등하는 건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그죠? 그렇다니.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예전 같으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저도 막 걱정을 하고 회원들한테 뭐 더 진지하게 설명하라고 할 텐데 지금은 욕하잖아요, 언론을. 신경을 너무 덜 쓰는 거예요. 왜? 환율이 올라서 외환위기 올까봐 걱정하시는데 외환위기는요, 그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면은 주변에 다 같이 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꼴이 나면 우리나라만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 어느 특정 지역이 같이 와요, 요즘에. 우리나라만 외환위기 안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 그거보다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더 걱정인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네. 환율 걱정보다는 나라 걱정을 하셔야 돼. 뭐 왼쪽을 지지하시냐, 오른쪽을 지지하시냐에 따라서 편이 갈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라 걱정을 하셔야지 환율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원래는 환율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환율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나라가 더 저기 위기니까 하실 거면 나라 걱정을 하시고, 나라가 잘못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이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고 주식도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어디다가 신경을 쓰고 있냐 이거예요. 응? 종목만 보죠. 종목만. 지금은 종목에 딱 집중해서 지수고 뭐고 환율이고 뭐고 그냥 종목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돈 벌기에도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시면 안 돼. 아셨죠? 그 얘기예요. 네. 환율이 걱정입니다. 사실. 근데 신경을 안 써요. 진짜 안 써요. 왜? 여기다 신경 쓸 그게 없으니까.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환율 얘기 여기까지 해드리고 종목 얘기를 해드릴게요. 환율 얘기를 더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을 실패했는데 보여드리죠. 이재명 관련주에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재명 관련주를 항상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냐? 이게 그 계엄 이후에 탄핵을 이제 탄핵으로 들어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으니까 이게 대장주니까 이재명 관련주를 얘기를 먼저 해야죠. 주식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큰 거부터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거부터. 네. 동신건설이 지금 어때요?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미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물린 사람들 미치는 거라고. 아니면 물린 사람들하고 최근에 반등이 나올 거라는 강한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시련도 큰 법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곧 감방 가고 하야하고 그죠? 내려오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강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죠? 네. 지금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얼마나 당황. 그다음 여기서 이 정도면 30-40% 떨어졌으니까 반등 나올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왜? 움직이질 않아.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차트인 줄 아세요? 3일 횡보했죠? 음봉 딱 한 번 맞은 거예요. 딱 한 번 맞고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이게 언제 맞았어요?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상한가는커녕 음봉을 때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일로 따지면 꼬박 2주고요. 거래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동안 이루고 있는 거라. 그러면 저번에 그 얘기 드렸죠. 여기서 단기로 수익이 안 나요. 안 나. 미치는 거라고. 사람 잡는 차트거든요. 이게. 아니 이만큼 상한가 서너 개 이상 나와서 급등했으니 여기서 막 요동을 치면서
무슨 저기 에버랜드, 롯데월드 놀이기구처럼 재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위험한 놀이기구 왜 타세요? 재밌으니까, 스릴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스릴이 없어. 단기 하시는 분, 단기 좋아하는 분들이 이 스릴을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릴이 없는 거지. 에이텍 똑같죠? 예, 음봉 하나 맞은 거라밖에 없어요. 사실 센 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러고 있어. 근데 오늘 조금 올라왔었거든요, 장중에. 여기 에이텍도 오늘 장중에 한 8%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려다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반등 나오다가 실패했거든요. 이날도 11%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오늘 보면 한 8% 올라오다가 또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잘못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이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자꾸 실패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반복하면 그 사람이 강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을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드문 분들이고 자존감 엄청 높고 멘탈 엄청 센 분들이고 대부분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기 똑같아요. 자꾸 이게 반등이 실패하죠. 나중에 누적이 되면 치명상이 입어요. 토탈스포트 반등 나오다 실패한 겁니다. 반등이 나온 건 있어요. CS 반등이 확실하게 나왔어요. 자, 반등이 확실하게 나왔죠. 왜?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직전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어요. 거래도 빵 터졌고. 그럼 반등에 성공했으면 내일 추가적인 급등이 또 나올까요? 아니요. 그거는 100% 장담 못해요. 통상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올라올 때 다 같이 급등했죠. 다 같이. 근데 이렇게 반등이 성공한 애가 몇 개 안 돼요. 다 같이 반등에 성공해서 다 같이 신고가 나면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반등이 나오다가 실패한 게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반등 나온 애들을 반등에 성공한 것도 몇 개 없고 반등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추가 급등이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태죠. 자, 지금은 차트 위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 정치판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씨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좋아요? 처음에 계엄 이게 터진 게 12월 3일이잖아요. 12월 3일날 모든 게 그 이후로 한 일주일 안에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재명 씨 뜻대로 안 되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두의 뜻대로 안 될 거예요. 자기들 계산대로. 근데 이재명 씨도 뜻대로 안 되는 거라고. 자꾸 시간이 길어지죠. 길어지잖아요.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고 하니까 또 탄핵한다고 또 탄핵 준비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그렇게 하면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무리할까? 시간이 없거든.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초조한 거예요. 잘 보시면 진짜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막 저기 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글을 쓰고 싶으시면 정치 유튜버들한테 가서 쓰시고 객관적으로 보시기 어때요? 누가 급해 보여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급해요? 대통령 쪽이 급해요? 이재명 씨 쪽이 급해요? 누가 마음이 급한 거 같냐고. 그냥 뜻대로 안 되는 쪽이 마음이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반등이 잘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크리스마스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당 관련주 갖고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여당, 그죠? 여당 관련주들 어땠냐. 휴맥스홀딩스 홍준표 씨 거거든요. 이거 오늘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뭐 3일이라든지 전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보면은 3일이나 뭐 경남스틸 홍준표 관련주 급등했고 오늘은 뭐 휴맥스홀딩스 우리 방에서 갖고 있던 보강산업도 월요일 날 급등했죠. 근데 이제 이틀 쉬고 있고 근데 휴맥스홀딩스가 급등하더라고요. 이게 홍준표 씨 급등에다 다 내려왔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씨 진양화 들잖아요. 반등 나온 거 이것도 17% 이런 식으로 진양산업 10%에서 올라.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그 다른 사람들끼리 올랐지. PM 풍류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신세계 정용진 씨가 이제 왼쪽이라기보다 오른쪽이잖아요. 이 사람 거 보면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이제 크게 급등을 했죠. 신세계 INC가 대장이죠. 월요일날은 상한가, 화요일날도 뭐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었죠. 오늘은 쉬었는데 시간에서 올랐어요. 돈이 지금 왼쪽 야당 쪽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있다? 여당 쪽에 와 있다니까 돈이. 이 얘기를 다 해드렸잖아요. 신세계 INC 시간에서 5% 올랐어요. 이런 거 좋은 모습이죠. 신세계 푸드 시간에서 2% 올랐죠. 내일 아침 일단은 시초가는 좀 괜찮겠죠. 여기 이제 이마트 자주 가시나요? 이마트 잠시 5% 올랐거든요. 시간에서 4% 올랐어요. 시가총액 2조 원짜리거든요. 얘도 가. 이마트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주 아니면 하실 게 별로 없어. 근데 이 정용진 관련주는 대선주이면서 뭐도 돼요? 트럼프 수혜주 돼요. 트럼프 인맥주가 돼버렸네. 그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는요, 정치적인 색깔을 버리셔야 돼. 안 그래요? 올라가잖아 지금. 이런 게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관련주보다는 이쪽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우원식 관련주도 많이 왔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효성OMB, 근데 오늘 보면은 계속 하락하죠. 그러니까 원래 좀 쉬어야 되는 자리긴 했는데 우원식 씨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핵폭탄, 목요일날이었죠. 목요일날 핵폭탄급 발언을 던지는 바람에 금요일날 급락했잖아요. 20%씩. 효성OMB도 그렇고 뱅크웨어 글로벌 오늘 마이너스 5% 추가락 나오고 다 이래요. 끝난 주식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한국정밀기계, 뭐 GH 신소재.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저희 방에서 효성OMB를 이날 팔았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저희 방에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효성OMB를 17일날 아침에 급등할 때 팔아버립니다. 분할 매도를 하고 있다가 남은 물량을 다 전량 팔아버렸어요. 언제 팔았죠? 17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요거 판돈 가지고 다시 우원식 관련주를 삽니다. 참 좋은 여행이라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보시면서 배우셔야 돼. 주식은요, 깡이 있어야 돼. 깡이. 그러니까 몰빵 때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깡이 아니고요. 아무리 언론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겁을 주고 해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그런 주식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거든. 그걸 얘기하는 한 글자로 깡이죠. 배짱, 용기. 여기 보면은 효성OMB가 17일날 팔았죠. 17일이 이날인 거예요.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여기서 다 팔아버렸죠. 다 팔고 그 다음날 뭐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다 팔고 나서 참 좋은 여행이 보면 17일날 9%까지 올랐었거든요. 살짝. 이게 앞에 11월 달에는 왜 급등했냐면 중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한테 뭐 무이자, 우리나라만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 갑자기 무이자 뭐 입국 허가를 해서 허용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 당시 그랬죠. 근데 그러고서 조용히 있다가 12월 17일날 우원식 관련주들이 막 폭풍 나올 때 그때가 움직였었어요. 왜? 우원식 관련주였거든. 그래서 그 다음날 샀어요. 5,000원쯤, 5,700원쯤에서. 그리고 우원식 관련주 쭈루룩 급락을 했는데 아까 효성OMB라든지 뱅크웨어 글로벌 보면 막 그날 이후로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1,400원에서 7,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 빠지고 30% 이상 급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련주에 30% 이상 급락할 때 효성OMB 팔고 갈아탄 참 좋은 여행은 떨어진 게
없어요. 거의 떨어진 게 없어. 그러니까 저희 방은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5원씩 관련주가 더 갈 수 있겠네. 그러면 수익 난 거 이제 많이 수익 난 걸 팔아가지고 밑에 있는 거를 갈아타요.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동차 타이어 교체할 때 남자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앞바퀴를 보통 많이 쓰잖아요. 네. 타이어 바꿀 때 두 개, 네 개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뒤에 거 앞으로 보내고 앞에 거를 이제 새 거를 바꿔야 하니까 앞에 거는 새 거로 바꾸죠. 오래됐으니까. 그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든지 뭐.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이제 타이어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된 거는 급등한 거는 새로운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죠. 참 좋은 여행을 거기서 그때. 그래서 우원식 씨가 엄청 겸손한 척 그런 헛소리 할 때 중국들이 박살났잖아요. 근데 참 좋은 여행은 박살난 게 없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오늘 급등했어요. 장중에 20%까지. 수익이 우리 매수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까지 수익이 났어요. 한 13%에서 한 15% 잡으면 돼. 일주일 동안 15%면요 나쁜 수익 아닙니다. 요즘 같은 그죠? 네, 이런 장에 일주일 동안에 15% 수익 났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은 왜 갔냐? 이 우원식 관련주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한테 여행 무비자 그걸 2, 3일인가 허용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나 보더라고. 네. 그걸로 갔는데 그럼 우원식 관련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간 거니까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운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행 관련주 중에서 몇 개가 있잖아요. 모두 투어 거의 안 움직였어요 오늘. 얘네는 그 소유주 아닌가요? 하나 투어 별로 움직인 게 없어요. 레드캡 투어 거의 안 움직였어요. 왜 여행주 중에서 3조 하나 더 있긴 한데 왜 여행주 중에서 참 좋은 여행만 날아갔을까? 우리 회원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여행주 중에서 유독 참 좋은 여행만 날아갔을까? 그러니까 우원식 관련주로 누가 매집을 해놨었는데 오늘 저 뉴스 나오니까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원식 관련주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도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간 거 우원식 관련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갔는데 얘만 갔다고. 그 여행주 중에서. 왜? 요번에 여행주들이 급등한 거 못 간 이유는 11월 달에 여행 무비자 그거는 중국이 발표했을 텐데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솔직히 큰 호재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라고. 근데 참 좋은 여행만 뽑은 거는 앞에서 누군가가 매집이 돼 있었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드린 거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언론에서 아무리 겁을 주고 난리를 쳐도 그냥 묵묵히 매집하는 겁을 안 내고 매집하는 사람은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라니까요. 겁이 너무 많아서 주식을 못 사는 거라 겁이 나서. 자, 샀는데 수익이 났어요. 왜 수익 났는데 왜 그런 분들 있죠. 사는 건 내가 잘 사는데 전문가님 내가 파는 게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내셔서 그래. 이 얘기를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욕심내셔서 그래. 좀 더 갈까봐 안 파신 거잖아. 왜 안 파느냐고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교도소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요?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억울해요. 해요. 다 억울하대. 처녀 귀신들도 아니고 다 억울하대. 똑같습니다. 아니 수익 나셨는데 왜 안 파셨어요? 더 갈까봐요. 99.9% 더 갈까봐요. 욕심을 좀 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안 사서 겁이 나서 안 사서 아니면 더 갈까봐 안 팔아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고 막 이상한 뉴스 내보내고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진 않아요. 왜? 제가 안 흔들리니까. 회원들도 안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저는 회원들 믿고 종목 추천하는 거고, 왜? 내가 추천하면 회원들이 사줄 거야. 믿는 거예요. 응? 회원들은 전문가가 신경 써서 이제 종목 추천했겠지. 믿고 사시는 거고. 네. 팔 때도 똑같아요. 네. 믿으니까 매도세 내는 거고, 믿으니까 회원들이 파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팔면 또 다른 종목도 주겠지. 예, 드리거든요. 또. 네. 믿어야 돼요. 나라가 많이 힘들죠? 그죠? 나라가 많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 괜히 뭐 왼쪽 오른쪽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대통령은 뭐 내려올 거야. 아니야. 대통령 무조건 뭐 끝까지 잘 될 거야. 이재명 무조건 감옥 갈 거야. 이재명 무조건 무죄 사면이야. 다음 대통령이야.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먹고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리시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생기시거든요. 제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을 주식할 때는 제발 버리셔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은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정치에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본인이 정확하게 노력해서 알아보고 정치적인 그런 게 있으셔야 됩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정치를. 그러니까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뭔가 해야 돼. 그런데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로 따지면 딱 중립기어 딱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중립기어는 가지 않는구나. 1단 기어는 딱 넣어놓고 일단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딱 중립으로 딱 보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가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해도 안 되고 너무 치우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잘 해야 된다. 요즘에 계엄,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실수하면 끝나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효성 OMB 이제 급등하니까 잘 팔고, 기존에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다 팔고 바로 추천했던 게 참 좋은 여행인데, 우원식 씨가 막 그런 소리를 해서 관련주 폭락을 하든 말든 전 신경 안 쓰잖아요. 왜? 그럴 거 대비해서 바닥에 있는 거 남들이 잘 모르는 걸 사놨거든. 네. 참 좋은 여행이 이제 우원식 관련주로 수익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남들이 모르는 거를 사놨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 인터넷에 우원식 참 좋은 여행 치면 나와요. 근데 우원식 관련주라고 치면 잘 안 나와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혼자 하실 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말 거의 다 됐는데 시간 일찍 끌고 나중에 들어와서 종목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종목들이 너무너무 싸요. 그리고 개미들이 다 겁먹고 도망치고 남아있는 개미들도 겁을 먹고 지금 매매를 잘 안 해요. 겁이 나서. 이럴 때는요, 매집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바로바로 가요. 그리고 옛날처럼 저희는 뭐 30% 50% 이상 되면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0% 정도 수익 나면은 일단 팔아드려요. 뭐 많이 나는 경우는 요즘에 한 20% 30%짜리 수익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10% 정도 넘어가면 빨리빨리 팔아서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탑니다. 네. 아까 타이어 얘기했는데, 타이어가 펑크 날 때까지 계속 타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고 새로운 타이어로 바꾸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들어오시면 이 어려운 장에, 이제 혼란스러운 장에 편안하게 재밌게 수익 내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전혀 생각 없는 분들은 딴 데 가셔도 돼요. 근데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시간 끌면 여러분도 손해시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들어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들어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재밌잖아요. 네. 종목도 저렇게 조용하게 그 안전한 곳에 있는 걸 드리니까 걱정거리가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뭐 샀는 줄 아세요? 제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애 거를 하나 샀어요. 나 걔 너무너무 싫어. 누군지 아실 거야. 너무너무 싫어. 근데 샀어요. 왜? 회원들 수익 내드려야 되니까. 네. 아셨죠? 저 너무 싫다니까. 걔가 너무 싫어. 정말 싫어요, 진짜. 옆에 있으면 한 대 칠 것 같아, 진짜. 네. 근데 사드렸어요. 왜? 중립적으로 회원들 수익 내드려야 되니까. 조만간
그 녀석이 무슨 말을 할 거거든. 사놨습니다. 오늘도 괜찮았고, 네. 내일도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아무튼 요그 계엄, 그다음 비상계엄 다음에 탄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응? 그죠? 누가 어떻게 결론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기회가 돼서 수많은 개별주들이 움직이는데 대선주하고 네, 트럼프 이 얘기 아니구나. 시간에서 트럼프 수혜주 중에서 뭐가 많이 가고 있어요? 이거 히토류가 가고 있거든. 중국 있잖아요. 미친 것 같아. 왜? 트럼프가 되기 전부터 이미 미국을 때리고 있어요. 선빵을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쳤구나. 누가? 중국이. 동구안에서 시간의 상한가 같죠, 요거? 네. 히토류, 삼화전자, 히토류. 밑에 보면 뭐 유니언, 머티리얼 유니언, 기타 등등 있고 쭉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아까 뭐 누구야? 신세계 INC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히토류들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요. 트럼프 수혜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아셨죠? 네. 지금 이 두 개로 두 가지 관련 테마주를 하면은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내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트럼프 정책주도 여러 가지가 정책이 한두 개가 있어요. 인맥주도 있고 정책주도 있는데 정책도 여러 개가 있거든. 네. 대선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얘네들을 골고루 쭉 사놓으면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서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 내드릴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거든요. 저희 웃으면서 방송하죠 지금. 목소리도 편안하고 웃으면서 방송하잖아. 요즘에 웃으면서 방송하는 전문가 거의 없습니다. 왜? 기에 눌려가지고. 탄핵이라는 이것 때문에 기에 눌려가지고 막 방송 그렇게 못해요. 좀 웃으면서 하잖아. 왜? 앞에서 해봤거든요. 자신도 있고. 자, 여러분들 날이 이제 갈수록 더 추워지는데 아무튼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감기 걸리시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감기 안 걸리게끔 조심들 많이 하시고 오늘 밤 잘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내일도 마무리 또 잘 해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